저희가 점심시간 직전에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던 적이 있어요. 이런 그래프들을 그렸었는데, 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고려를 했었죠. 1차항만 고려를 했을 때 선형의 함수가 1차 함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을 고려했을 때 선형의 함수가 2차 함수로 나오고 5차 함수, 50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그러면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 그리고 빨간색이 있는 게 50차 함수 이게 50번 꺾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차수가 높아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검은색 점들을 거의 대부분 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지나가지 않는 그런 검은색 점들도 있기는 있어요. 훈련색들. 하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차가 훈련 세대에서의 오차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MSE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었어요. 똑같은 이런 디그리드를 그 리치 규제, 라쏘 규제, 그리고 엘라스틱 넷 규제를 사용했을 때 이런 함수들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역시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치는 L2예요. L2. 그 얘기는 뭐냐면 제곱항이 들어가는 비용 함수고요. 라쏘는 L1 규제라고도 얘기합니다. L1 1차항이 포함되어진 1차항이 추가가 되는 그런 그 비용 함수고요. 엘라스틱 넷은 1차항, 2차항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규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것처럼 훈련셋, 테스트셋 그려볼 거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그 산정도로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들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1차, 2차, 뭐 3차, 4차, 5차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1차, 2차, 5차, 50차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들만 이용해서 함수들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출력을 할 때는 MSE를 출력하지 않고요. 오전에는 저희가 그래프와 함께 이렇게 MSE를 출력을 해봤어요. 오차가 여기 직관적으로 훈련 셋에서 오차가 적어진다, 테스트 셋에서 오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하고 출력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R2 스퀘어 결정계수를 출력을 해가지고요. 결정계수의 차이가 적으면 과대적 합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결정계수의 차이가 크면 과대적 합이나 과소적 합이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R2 스코어를 계산하는 걸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해볼 거는 음, 우선 함수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규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함수 정의라고 할까요? 시각화. 이 함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을 그릴 거냐면 훈련셋을 선정도로 그릴 거고요. 훈련셋 선정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 선정도를 그릴 겁니다. 음, 그리고 어, 선형회기에서 나오는 선형회기 함수를 선 그래프로 라인 플러스로 시각화를 할 거고요. 시각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결정 대수 R2 스퀘어 결정 대수 R2 스코어 결정 대수를 출력을 해볼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
리지, 라쏘, 엘라스틱 넷을 이 함수로 저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depth, 함수 만들 때 depth 이렇게 시작하죠. depth. 시각화한다라고 해서 visualiz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회귀 문제를 할 거니까 regressio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visualize, regression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 뭐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뭐 훈련셋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을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을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수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스라고 하는 거를 파라미터로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티메이터. 이 에스티메이터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치가 될 수도 있고, 라쏘가 될 수도 있고, 엘라스틱 메시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갖는다라고 할 거고요. 함수기 때문에 여기 콜론으로 콜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들여쓰기 하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어, 우선 피겨를 좀 크기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PLT.점 피겨 이렇게 하시고 피그 사이즈를 오전에 그렸던 것처럼 가로 크기 10, 세로 크기 1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드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있으면 범례도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레이블은 우리 X축 레이블은 딱 랭스라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랭스. 그래서 센티미터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레이블은 웨이트, 웨이트 무게죠. 무게. 그래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척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숫자들이 웨이트 계산하는 숫자들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려버리면 그 0에 가까운 값들로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y 리미트를 설정을 할 건데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1200까지만 그릴게. 그리고 표현지점 쇼. 이 부분은 우리 오전에 했었던 코드 거의 그대로죠. 이렇게 요 중간에만 우리가 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할 거는 훈련셋, 훈련셋을 선정도로 그릴 거고요. 훈련셋은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할 거예요.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두 개를 전달받는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거를 그대로 선정도로 그릴 거예요. PLT.scatt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X는 X 트레인 주시면 되고요. Y는 Y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러는 블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검은색으로 하고요. 약간의 투명도를 조금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블을 훈련셋이다 이렇게 트레인 하고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열만 주면 그죠? 이렇게 해서 배열 여기 배열 이렇게 넘겨주면 선점도를 그릴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선점도를 그려볼게요. 테스트 셋 선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여기 테스트 셋,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선점도로 그릴 겁니다. 그럼 PLT, 마찬가지로 PLT.scatter. X는 X 테스트를 그리면 되고요. Y는 Y 테스트. 이게 무게가 될 거고요. 컬러는 오렌지색으로 할게요. 오렌지라고 하고 알파.
여기도 0.5. 그리고 레이블은 테스트.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이 디그리스는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투플이나 리스트나 배열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뭐 5차, 50차 뭐 이렇게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열과 같은 형태의 값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차수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for 디그리를 꺼낼 겁니다. in 어디에서? 디그리즈에서. 여기서 이 디그리스라고 하는 변수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값 요렇게 가져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각각의 차수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할 겁니다. 파이프라고 하는 거를 변수를 선언하고요. 생성자는 파이프라인 하고서 생성자를 호출을 할 거예요. 파이프라인은 몇 개의 파이프들을 어떤 순서로 연결해 주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스텝스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면 돼요. 스텝스. 스텝스는 리스트가 되는데요. 리스트가 되면 되고요. 리스트는 튜플들을 아이템으로 닫는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튜플들은 키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원소를 갖는 튜플로 만드셔야 되고요. 키 값은 문자열로. 제일 처음에는 폴리노미얼이에요. 폴리노미얼,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생성되니까 바로 써주셔야 돼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드실 때 디그리를 줘야 되죠. 디그리. 이 디그리는 반복할 때마다 바뀔 거예요.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 5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값은 D. 그리고 바이어스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include 바이어스는 false.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폴리노미얼 객체는 생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스케일링을 할 겁니다. 스케일링을 할 거여서 키 값은 스케일러라고 할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그레서예요. 리그레서인데 전에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고서 직접 생성해서 넣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에스티메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이 에스티메이터 뭐예요? 어디서 온 거죠? 이거 파라미터죠. 파라미터를 여기다 넣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죠?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 아규먼트로 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리치, 라쏘, 엘라스틱넷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가능해요. 그죠?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회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여기다 주면 우리는 그거를 어디에다 넣겠다? 파라미터에다가 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파이프라인에다가 넣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미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할 건지를 아규먼트로 줘야 되고요. 그게 파이프라인의 가장 마지막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네, 모델을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훈련시키실 때에는 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죠. 훈련 세트만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x가 x train이 되는 거고요. y는 y train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훈련 셋을 줄 거예요. 그 훈련 셋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훈련 레이블을 줄 거예요. 그게 여기 파라미터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모델 훈련이 끝나요. 파이프라인이 그 다차항을 포함하는 파생 변수들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스케일링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까지를 시켜줄 겁니다. 자, 훈련을 시키게 되면 점수 계산할 수 있죠. R2 스퀘어, R2 스코어, R2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버리면 바로 계산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트레인, 트레인 스코어라고 할까? 트레인 스코어는 파이프 점 스코어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x 트레인 그 다음에 y는 y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 이게 계산한 게 훈련 셋의 결정 개수예요. 결정 개수라고 쓸까요? 결정 개수.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결정 개수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 스코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파이프 점 스코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을 뭘로 주셔야 되냐면 테스트 셋으로 넘기셔야 되고요. 예측값과 비교할 실제값은 y 테스트라고 두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테스트 셋의 결정 변수예요. 코드가 다 똑같죠? 그죠? 네, 똑같은 코드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이제 외울 것 같지 않으세요? 코드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출력을 할 거예요. 얘네들은 출력을 할 거여서 그냥 프린트 하고서 출력을 할 거고요. 이, 뭐, 디그리 값이나 훈련 점수, 테스트 점수들을 변수들 값들을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포맷 스트링으로 만드시고 우선 몇 차인지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몇 차인지를 쓸 수가 있겠죠. 1차, 2차, 3차, 뭐 5차, 50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훈련 점수를 먼저 써줄 거예요. train score를 여기도 변수값이 들어갈 거죠. 요 변수값이 들어갈 거예요. 요 변수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괄호를 써주고요. train score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서 계산된 값을 문자를 안에다가 넣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무슨 점수인지를 써주셔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훈련이다. 훈련한 거에서 나온 점수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해서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쓰고 얘는 옆에다가 테스트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테스트 점수다. 얘는 훈련 점수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 모델 훈련, 모델 평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프린트문으로만 보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회기가 주는 그 회기 함수, 회기 함수를 그 시각화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선형회기에서 나오는 선형회기의 그 함수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그 곡선 형태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점들이 부드럽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x 밸류들을 배열로 만들 겁니다. numpy.a range 오전에 만들 때 아마 7부터 45까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려면 여기 숫자를 이렇게 작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를 7, 그 다음에 7.0001, 7.0002, 7.0003 이렇게 하면서 44.99999, 45, 뭐 요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2차원별 형태가 돼야 그 다음에 프리딕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리쉐입까지 할 거예요. 어,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죠. 컬럼이 하나다. 그래서 컬럼이 하나고, 그 다음에 행의 개수는 알아서 계산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X 밸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Y 밸류들은 우리가 행렬식으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프리딕트 메서드 이용해서도 가능해요. 여기에 X, 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실 때는 선그래프로 그릴 거니까 플롯, 그 다음에 X벨, Y벨. X축 좌표로 사용할 거, Y축 좌표로 사용할 거.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얘가 레이블을 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도 포맷 스트링으로 디그리가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보시면은요, 아마 오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코드랑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 들어간 것만 제외하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오전에는 알트스코어로 출력한 게 아니라 MSA로 출력을 했었고, 여기서는 알트스코어로 출력하는 거가 바뀐 것 뿐이고요. 나머지는 코드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셀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셀을 실행을 해야 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훈련셋 선정도를 그릴 수 있고, 테스트셋 선정도를 그릴 수가 있고, 선형 회귀를 시각화할 수 있고, 결정 개수를 출력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자, 함수를 만들었고, L2 규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2 regularization. 클래스 이름이 리치예요. 리치.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디그리스를 1, 1차항, 2차항, 5차항, 50차항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는 리치라고 만들게요. 리치라고 하는 이 생성자를 보시면요. 문서가 안 나오나? 네.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죠. 문서는 이따가 사이클런에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뭐만 호출하시면 되냐면은요. 우리가 만든 함수 있죠.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x, train, y, train, x, test, y, test. 여기 디그리스 여기서 만들었죠? 요거 디그리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가 뭐예요? 리치죠, 리치.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시면, 잠깐만요. 어디서지? X 사이즈랑 Y 사이즈가 다르다. 아, 여기, 여기에서 제가 함수에서 뭘 잘못 만들었을까요? 레이블 할 때, 아, 그쵸. 제가 X 트레인, 그 다음에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런 순서로 넘겼죠. 그죠? 함수 만들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함수를 만들 때 훈련 셋, 테스트 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게 잘못됐네요. 여기에 X 트레인, X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가 Y 트레인, Y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예, 이런 순서로 넘기셔야 돼요. 이런 순서로 넘기시면 그래프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쭉 하고 그려줄 겁니다. 네, 혹시 그래프 안 그려주신 분?
에러가 있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에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 잘 그려졌네? 잘 그려졌죠? 자, 일단 출력문을 좀 볼게요. 1차 항만 고려했을 때, 1차 항만 고려했을 때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결정 개수예요. 선형획이랑 다를 게 없을 거예요. 0.939, 0.836. 그 다음에 2차항을 고려했을 때 훈련셋에서의 결정 개수, 테스트셋에서의 결정 개수인데요. 0.961, 0.934예요. 훈련셋에서도 점수가 좋아졌고요. 테스트셋에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5창을 고려하니까요. 훈련셋에서는 0.967 살짝 좋아졌고요. 테스트셋에서는 0.966 더 좋아졌죠. 0.934에서 0.966 이렇게 좋아졌고요. 50차항까지 늘렸을 때 훈련셋은 0.967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많지 않은데 테스트셋은 0.981 과대적합이 과소적합, 오히려 과소적합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스트셋이 더 정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프 모습을 볼게요. 그래프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오전에 그렸던 그래프를 잠깐 좀 보면은요. 1차 함수는 여기서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은 직선이었고요. 2차 함수는 오렌지색인데 오렌지색은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이거 2차 함수였었고요. 초록색이 5차 함수였는데 초록색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차항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50차항일 거예요. 50차항이 굉장히 여러 번 꺾이는 이런 모양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검은색 점들, 다시 얘기해서 대부분의 훈련 세트를 지나가는 그런 함수였었어요. 근데 지금 볼게요. 파란색은 1차 함수 여전히 직선인 거 그대로,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주황색 보시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도 어때요? 직선에 가깝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5차 함수예요. 5차 함수인데 초록색도 직선에 가깝죠. 그리고 빨간색이 50차 함수인데 50차 함수가 막 이렇게 막 진동하고 있지 않죠. 50차 함수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서 훈련셋에서 전부 다 훈련셋에서 오차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어떤 거는 오차가 좀 크기도 하고 오차가 굉장히 작기도 하고 대부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빨간색하고 검은색 점들만 같이 보세요. 대부분의 훈련 세트에서 오차가 거의 적으면서도요. 오차가 적으면서도 그 많이들 통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개의 점들, 여기랑 여기 이 몇 개의 점들만 오차가 좀 크고요. 나머지는 오차가 매우 적게 곡선이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 세트에서 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훈련 세트에서 점수가 좋은 편입니다. 자, 오렌지색 볼게요. 여기 약간 노란색처럼 보이죠? 자, 이 노란색들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오차가 어때요? 오차가 적죠. 그죠? 규제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막 요동치던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면서 50차항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차항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면서 훈련 세트들도 많이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고 테스트 세트들도 많이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규제의 효과입니다. 어, 리치는
윗줄은 W의 제곱을 더 추가하는 거라 그랬죠. W의 제곱만 더 추가를 했는데 이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세트 점수가 계속해서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점점 그냥 비슷해져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테스트 셋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으면서 과대적합, 과대적합이었던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과대적합이었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죠. 어, 지금 과소적합이 나타나고도 있는데 이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이유는 샘플의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과소적합이 일어났던 거고요. 샘플의 개수들만 충분하다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개수들만 충분하다면 과소적합은 아마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과대적합의 크기만 줄여주는 모습으로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밑지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 라쏘도 이제 우리 함수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라쏘를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L1 규제라고 부르는 게 라쏘예요. 라쏘. W들의 1차항을 포함시켜주는 규제가 라쏘 규제예요. 그래서 1차항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L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1. 여기는 어떻게 말하시면 될까요? visualize, x, train, 그 다음에 x, test, y, train, y, test, degrees. 여기서 바로 생성해 버릴까요? 라쏘 하고서 생성자를 여기서 이렇게 불러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생성자를 직접 불러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은요. 여기 뭔가 워닝이 떠요. 이 워닝은 수렴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워닝인데 요거는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샘플 개수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횟수가 좀 적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없앨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리츠랑 라쏘랑 많이 비슷하죠? 어,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가 좀 더 직선에 가까운 2차 함수, 그 다음에 5차 함수도 직선에 가까운 약간 부드러운 5차 함수, 50차 함수, 50차 함수를 보시면은요,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50차 함수처럼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음. 자, 여기서도 보시면, 어, 훈련 세대에서의 결정 개수는 뭘까요? 0.939, 0.968, 0.969, 0.974. 조금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죠. 훈련 세트들을 더 잘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테스트 셋 점수 볼게요. 0.826, 0.963, 0.971, 0.982. 보시면 과대적합이 1차 함수일 때는 과대적합이 컸었어요. 2차 함수일 때 과대적합이 거의 없어졌어요. 5차 함수일 때 약간의 과소적합이 일어났고요. 50차 함수일 때도 약간의 과소적합이 일어났어요. 과소적합이 일어나는 거는 샘플 개수가 너무 적어서 테스트 셋을 더 잘 예측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샘플 개수가 너무 적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 테스트 셋에서 터무니없게 오차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테스트 셋 오차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50차항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50차항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테스트 셋에서도 오차가 훈련셋과 비슷한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왜 그런지가 드러나죠. 빨간색 빨간색 그래프하고 검은색들 점들 보세요. 빨간색하고 검은색들 간의 이 차이를 보시면은요. 차이를 보시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 몇 개의 점들만 오차가 좀 있어요. 몇 개의 점들만. 이런 것들. 그죠? 한 세 개 정도. 얘가 좀 오차가 좀 큰 편이고요. 얘도 조금 오차가 큰 편이고, 얘도 조금 오차가 큰 편이고, 나머지는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곡선 위에 있거나, 아예 곡선 위에 있거나, 곡선에 근접한 위치에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서 점수가 좋은 거죠. 오차가 적으니까. 노란색처럼 보이는 점들 볼까요? 빨간색까지의 거리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짧죠. 그죠? 거의 이 빨간색 곡선 주위에 노란색 점들이 있지 않아요? 이쪽도 보시면 빨간색 곡선 주위에 노란색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서 오차는 늘어났지만 대신에 테스트 셋에서의 오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대적합이 줄어든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음, 리치나 라쏘나 그래프상으로만 보면 사실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고요. 적어서 그런 거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 그려볼까요? 엘라스틱 넷 어, 제목을 넣죠. 엘라스틱 넷. 이것도 바로 시각화 바로 할게요. Visualize regression,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degre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직접 생성을 해버리면 엘라스틱 넷 하고서 직접 생성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프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보면은 약간 다른 게 여기 보시면 어, 검은색 점들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죠. 빨간색이 50차 함수랑 보면은요, 검은색 점들이 아까 그 리치나 라쏘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점수가 조금 더 안 좋을 거예요. 0.83, 0.97, 0.95, 0.96. 왜 그러냐 하면 엘라스틱넷은 두 가지 규제가 다 쓰이거든요. L1 규제도 사용이 되고 L2 규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규제가 더 많이 늘어나 버린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히려 점수가 이렇게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좋아지기는 해요. 그죠?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꾸준히 늘어나는 거는 보실 수 있으세요. 0.91, 0.95, 0.96.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도 점수를 보면 0.84, 0.92, 0.97, 0.98.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과소적합이 일어나고 있네. 그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똑같은 작업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함수 호출하는 것으로 해서 똑같은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0차 함수가 50차 함수처럼 안 보이죠. 그죠? 이게 그 규제를 하는 목적이에요. 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고차항이 사라져 버리거나 50차항까지 있었던 게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급했던 2차 함수를 기울기가 완만한 2차 함수로 만들어 주거나 2차 함수에서 고차항을 빼버리면 2차항을 빼버리면 직선이 되는 거죠. 그죠? 0에 가까운 값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50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50차 함수도요. 기울기가 완만한 50차 함수가 되거나
고차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 직선에 가까운 50차 함수가 되거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대적합의 크기가 줄어드는 훈련셋에서의 오차는 조금씩 커질 수는 있지만 대신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거의 비슷한 오차로 예측할 수 있는 일반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리지와 라쏘와 그리고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시각화 잘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잘 되시죠? 문서 잠깐 좀 볼게요. 사이클럽 문서를 잠깐만 볼게요. 아까 제가 파라미터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이클런 페이지에서 검색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사이클런.org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검색에서 리치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리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음, 우리 임포트 할 때 어떻게 임포트를 했었냐 하면 사이클런 리니어 모델 임포트 리치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치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네, 클릭해 보시면 리치 클래스다.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죠? 자, 파라미터를 보시면은요. 알파라고 되어 있죠. 알파. 자,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차항을 추가한다 그랬죠. 그죠? 이차항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알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알파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y는 실제값, x 곱하기 w는 뭐예요? x는 특성이죠. 특성들이죠. 거기다가 기울기들을 곱하죠. 이건 뭐예요? 예측값이잖아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거니까 오차. 그죠? 그 오차들의 제곱, 이거 뭐 계산한 거냐면 저기 MSE 계산한 거예요. 이쪽에 MSE를 계산을 한 거고요. MSE를 계산한 거고 MSE에다가 어떤 알파를 곱한 그다음 W의 제곱을 넣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다 정리했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라미터가 알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파. 알파 값의 기본값이 1.0이에요.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규제가 커지는 거라 그랬죠. 오차가 더 커지는 거라 그랬어요. 알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가 작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알파의 기본값이 1.0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 알파 값을 줄이거나 늘리면 리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알파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선형회귀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50차 함수가 진짜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는 50차 함수처럼 보이게 되고요.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차수가 커져도 많이 꺾이는 게 아니라 직선과 비슷해져 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 얘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최소화를 해 나가게 돼요. 나중에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아까 라쏘에서였었나요? 엘라스틱 넷에서였었나요? 라쏘였었죠. 라쏘에서 경고 문구가 나왔었잖아요. 컨버전스 원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없애려면 여기 파라미터 중에서 맥스 이터레이션의 값을 굉장히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톨러런스의 값을 좀 키워주면 더 큰 값으로 0.0001이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요. 뭐 여기를 0.1 정도로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맥스 이터레이션 값을
굉장히 큰 정수로 주게 되면 그러면 이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 보이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치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기본으로만 생성을 했잖아요. 기본 값으로만 객체를 생성을 했죠. 이거는 알파 값이 1인 리치 모델인 거예요. 알파 값이 1인 리치 모델. 요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 변경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쏘도 한번 찾아볼게요. 라쏘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도 사이클론, 리니어 모델, 모듈 안에 라쏘 클래스가 있다고 되어져 있죠. 그죠? 라쏘 클릭해 보시면은요. 파이썬 클래스고요. 사이클론, 리니어 모델, 모듈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라쏘. 자, 여기도 알파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이라고 되어 있죠. 1.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보면은요. 설명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MSE를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가 W들의 1차항. W들의 1차항에다 곱해주는 값을 알파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알파라고 하고 있죠. 음. 그 알파 값의 기본값을 1.0으로 하겠다예요. 마찬가지로 알파 값이 작아지면 규제가 작아지고 오차가 작아지는 거고요. 알파 값이 커지면 규제가 커지는 거고 오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과대적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과대적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알파. 여기도 맥스 이터 톨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들이 더 있고요. 더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오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알파 값이 커지면 규제가 커지는 거고, 규제가 커지면 손실이 증가하는 거고, 다시 얘기해서 오차가 커지는 거고, 오차가 커지게 되면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거다. 알파 값이 작아지면 규제가 작아지는 거고, 손실이 작아지는 거고, 과대적합이 커지는 거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게 리치나 라쏘 객체를 생성할 때 전달하는 파라미터 알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키운다, 줄인다, 이거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그 모델을 평가할 때, 모델들을 서로 비교할 때 변경해 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알파 값도. 알파 값도.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까요?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은요. 사이클론, 리니어 모델, 엘라스틱 넷 있죠. 엘라스틱 넷 이렇게 있고요. 네, 요렇게 있네요. 실제 값에서 예측값 뺀다는 얘기니까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다는 얘기니까 이거 오차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눠주고 있죠. 그죠? n분의 1로 나눠주잖아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이쪽에 MSE,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L1 레이쇼라고 돼 있죠. 그리고 1차항,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레이쇼, 그 다음에 2차항을 더해주고 있죠. 그죠?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써드린 거예요. 여기서 써드린 거. 엘라스틱 넷은 MSE에다가 L1 규제의 비율, 그 다음에 규제의 크기 1차항, 그 다음에 L1 규제의 크기, 알파 규제의 크기, 그리고 2차항. 요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알파는 기본값이 1.0이네요. 알파는 1.0이고 L1 ratio라고 돼 있죠. L1 ratio. 저는 뭐라고 썼냐면 여기 R이라고 쓴 부분이에요. R이라고 쓴 부분. L1 ratio가 0.5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치와 라쏘를 5대 5로 쓰겠다는 얘기죠. 네. L1 규제 50%, L2 규제 50%를 쓰는 게 이게 엘라스틱 넷의 기본 값이에요. 기본 값이고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L1 레이쇼를 1.0으로 해버리면 엘라스틱 넷은 L1 규제가 되는 거니까 라쏘가 되는 거고요. L1 레이쇼를 0이라고 해버리면 L1을 안 쓰겠다는 얘기니까 L2 규제만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엘라스틱 넷은 리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값으로 규제의 크기를 지정하고 알파 값으로 규제의 크기를 지정하고 L1 레이쇼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L1 규제와 L2 규제를 라쏘 규제와 리치 규제를 서로 몇 퍼센트 비율로 사용할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클래스들 앞으로 그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뭐 회귀 문제든 분류 문제든 회귀 문제든 분류 문제든 여러 가지 클래스들 머신러닝 모델을 해주는 클래스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 클래스들의 파라미터 중에 알파라고 들어가 있으면 알파는 전부 다 규제의 크기예요. 알파는 규제의 크기예요. 알파 값을 키워주면 규제가 커지는 거고요. 규제가 커진다는 얘기는 일부러 손실을 더 크게 늘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오차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오차들을 키워주는 게 알파 값을 키워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들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이 있는, 있,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보여드렸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사이클 런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문서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그냥 함수 만들어서 똑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본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규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50차 함수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었는데 규제를 사용하니까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동을 하더라도 살짝 진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게 규제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그 이나 선형 부재가 들어가는데 네, 선형회귀에 규제가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과만 봤을 때는 네. 그 이제 L2랑 그러니까 리치랑 라스 봤을 때 리치에서 조금 더 그 값의 적합이 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보통 선택할 때 그냥 이렇게 좀 거리 적합이 좀 줄어드는 그거를 그냥 선택해서 저희가 모델을 최종적인 모델로 그렇게 선택하면 되죠. 네. 리치랑 라스 좀 비교해봐. 네. 차수는 상관없어. 네. 뭐 차수도 조절할 수 있겠죠. 조절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네. 스킨에 나쁘랑 비교해가지고 어, 둘 다 들어간 모델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이 뭐 농어라고 하는 몇 개 안 되는 물고기들의 무게만 이렇게 예측하는 거여서 엘라스틱 넷이 성능이 좀 안 좋게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들에 따라서는 류제나 라쏘보다 엘라스틱 넷이 더 좋은 성능을 주기도 하고요. 과대적합도 많이 줄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예, 뭐 항상 어떤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규제의 크기를 바꿔갈 때, 그러니까 알파의 크기를 바꿔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